예, 저는 2014년 3월부터 종로학원에서 공부해서 2015년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송영근입니다. 예, 조선해양공학은 크게 보면 기계공학의 한 분야로 선박이나 해양 위에 이제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재수 시절 때 이제 제가 2년 동안 다른 공부를 하다가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돼서 거의 국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했던 과목들의 경우에는 학과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따라잡으려고 노력했고, 하루나 뭐 한 달 정도 목표를 상세하게 설정한 다음에 그날 아니면 그달 완벽하게 이해할 과목들을 설정해서 공부를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재수할 때 당시 첫 시험이 몇 점 정도 나왔었어요? 제가 3월 달 들어가서 3월 첫 모의고사 쳤을 때가 280점대 정도가 나왔어요, 총점이. 합격할 때는 이제 390점대가 나왔었죠. 그럼 한 몇 점 정도 오르죠? 100점 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3, 4, 5월까지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6월달 날씨가 더워지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운동장 나가서 한 10분, 20분 정도 꾸준하게 조깅이라든지 가볍게 뛰어서 체력 관리를 했던 게 제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운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공에 막 입문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대학 생활에 열심히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엔지니어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저는 슬럼프가 수험 생활 중간에 갑자기 한번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남들보다 좀 뒤처져서 시작한 부분이나 그런 점에서 많이 제가 감정 기복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학과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다 제 입장에 공감해주고 다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제가 마음을 잘 추스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모두가 많이 힘들고 지금 부담감도 많이 심하실 테고 할 텐데 자신의 목표만 향해서 공부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많이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 4과목 만점자 최련입니다. 저는 현재 경제학부에 다니고 있는데 경제학부는 사회과학 대학에 속해 있지만 가장 이과적인 수학을 많이 쓰는 학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제학부에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과목을 꼽는다면 수학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제 생각에는 경제학부에서 배우는 경제학에도 충분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학에 자신이 없거나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경제학에 흥미가 있다면 충분히 수학을 배울 수 있으니까 경제학부에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었는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보통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풀었던 문제는 다시 보지 않고 그냥 새로운 문제만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이 푼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두세 번 보고 다시 풀어보는 것이 훨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역 시절에 자기가 가장 부족했던 과목은 어떤 과목이었어요? 저는 국어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재수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도 국어의 성적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초점을 두었었어요. 기본서를 꼼꼼하게 한 3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회독 정도 하고 그 후에는 기출문제 15개년 이렇게 15개년 기출문제를 두세 번 반복해서 풀면서 국어 성적이 이제 꾸준하게 계속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지칠 때가 있는데 지치게 되었을 때 꾸준한 운동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수를 기숙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일과 끝나기 전에 30분 전쯤에 운동장에서 한 2~30분 정도 가볍게 뛰면서 체력을 계속 보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라서 현재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이고요. 공인회계사 졸업하고 공인회계사가 된 후에는 이제 제가 더 관심이 있는 분야, 뭐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쪽으로도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이제 보통 학생들이 1년이라는 수험 생활을 계속 공부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지치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듯이 저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7, 8월 넘어가면서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될 때 그때 저도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왔을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한 두세 권 정도의 소설책을 가볍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격려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 않거든요. 짧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충분히 다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수능 결과는 절대 1년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충분히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노력,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노력이 방법이 되고 노력이 희망이 되어 그 노력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향합니다. 공부의 습관을 만드는 성적 향상 프로젝트 용인 종로학원. 용인 종로 기숙학원에서 오는 12월 31일부터 고등학교 예비 고3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윈터스쿨 겨울방학 기숙학원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인 종로 기숙학원은 2020년도에 경기도 강주에서 새롭게 리모델링한 건물로서 지금 완벽하게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원입니다. 2년 연속 수능 만점자를 배출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도 모여들었고 또 수능 종합원 보는 전문 강사진들이 직접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학원입니다. 이번 윈터스쿨은 이제 통합수능 내년도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예비 고3 학생들만 특별히 선발해서 수능 전문
특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로학원 본원에서 가지고 있는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은 물론이고 용인 종로 기숙학원에 별도 기숙학원 운영 프로그램을 가미를 해서 더욱 내년도 수험생들에게 통합수능 2년차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약 5주간의 기간입니다. 5주 동안에 아주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입니다. 내년도 예비 고3 학생들은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사실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전국에서 모였던 어떤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 직접 하루에 24시간을 같이 부딪혀 보면서 공부하는 모습도 지켜보면서 또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 방법적인 측면들도 한번 제 어떤 그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또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수능의 핵심 영역들을 전 과목을 다 다루는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도 3월달 고등학교 3학년이 됨과 동시에 수능에서만큼은 아주 특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소 조금 힘들고 좀 부담스러운 면들도 있겠지만은 5주간의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수능 점수 그리고 자신감 이런 부분들은 놀랍게 바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매년마다 그런 학생을 지켜봐 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31일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예비 고3 학생들의 용인 종로 기숙학원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서 내년도 입시에서 꼭 성공 그리고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종로 부원장 주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얘기는 바로 용인종로 윈터스쿨에 대한 얘기를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8월 달이고 아직 여름도 다 가지 않았는데 윈터스쿨이 웬말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윈터스쿨을 모집하다 보면 대부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마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등록을 하실 때 학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그리고 윈터스쿨에 대한 정보 없이 등록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 종로는 올해 좀 윈터스쿨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은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모집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저희 용인 종로만의 특별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실장 이야기 이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대상은 대부분 재학생 윈터스쿨이기 때문에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올해 예비 고3,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한 학년을 모집하다 보면 좀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그 학년에 맞춘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예비 고3 수험생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수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재수생들을 가르쳤던 강사진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에 대한 기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마감은 무조건 되고요. 대부분 매년마다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추석 그 사이에 어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서 윈터스쿨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지원 자격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비 고3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2개 영역 합이 5등급 이내인 학생이거나 수학이 3등급 이내의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여기에서 모의고사는 평가원, 교육청, 사설 모의고사 모두 다 가능합니다. 내신은 아무래도 지역별로 학교별로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등급을 높였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평균 2등급 이내이고요. 아니면 수학이 2등급 이내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을 보도록 할게요. 올해 일단 12월 31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5주 과정으로
윈터스쿨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날짜가 조금 변경이 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방학 기간을 좀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언제이고 그리고 개학이 언제인지 미리 알아보시면 아무래도 등록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 형태는 일단은 성적표를 내는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이 바로 온라인 원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문자 또 아니면 팩스를 통해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 학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때는 홈페이지를 많이 좀 참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금하시면 전화 상담으로 좀 이어지죠.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충분하게 뭔가 궁금증이 해결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쪽에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예약금을 입금하시고 최종 등록을 하십니다. 아니면 좀 더 궁금하다, 학원에 와서 좀 방문해서 시설도 보고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좀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장에 방문하셔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 기준은 좀 있거든요. 작년에는 335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비용 다 합해서. 그래서 올해는 좀 동결하거나 조금 수강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용인 종로만의 어떤 특별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른 학원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저희는 5주 후에 개인별로 학생별로 종합보고서를 집으로 직접 발송을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5주 동안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얼마만큼 실력이 향상됐는지, 그리고 종강 이후에 어떤 보완할 점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종합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크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종합보고서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학할 때 시험 결과,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결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는 미니 모의고사 결과, 단어 시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진도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부분들을 어떤 단원들을 배웠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학과 담임 선생님과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생활은 5주 동안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코멘트까지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열심히 5주 동안 학습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학습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거수일투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좀 더 꼼꼼하고 관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학습 관리 안에는 플래너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학원들이 플래너를 활용하는데 저희는 좀 더 꼼꼼하게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내용, 자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습을 하게 되면 어떤 실천도,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100분위로 좀 표시하게 돼 있고요. 질문하게 되면 질문에 대한 횟수, 과목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학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자습 시간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또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의 평가, 내일의 계획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학과 담임 선생님과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나뉘어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플래너는 종강 후에 부모님들께 종합 보고서와 함께 집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학습관리 안에는 또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매일마다 좀 긴장감을 가지고 5주 동안 지내야 좀 실력 향상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루에 2번 정도 20분 단위로 해서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입학 모의고사나 최종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미니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국영수, 수능 형태의 미니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킬러 문항이 2문제 형태로 해서 주 3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일 1독 비문학입니다. 국어에 대한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비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틀린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개인 맞춤형 단어 시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 시험 보고 그다음에 영어 듣기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질문이 원활한지,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또 질문이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일단 질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원수 대비 선생님이 많아야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리고 쉬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수학 선생님이 총 7분입니다. 전체 270명의 7분이니까 타 학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학 선생님이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수학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질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유질문과 정규질문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8시 반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는 교무실에 가서 자유롭게 질문한 형태가 되겠고요. 정규 질문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을 선택해서 시간을 선택해서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몇 명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 학원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제2 교무실을 운영해서 충분하게 수학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윈터스쿨은 현강 위주의 수업이고요. 인강은 보조 수단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하지만 인강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어떤 수업에 대한 그리고 자습에 대한 시간을 많이 이렇게 뺏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인강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인강을 듣게 되면 인강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강 매니저가 시간을 좀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강 플래너를 작성하고 그리고 플래너 안에는 오늘 들었던 주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내가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수강하고 있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사 성적 실명제입니다. 기숙학원은 1년 동안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동안. 또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분명히 책임이 있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1년 동안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만큼 올라냐에 따라서 재임용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재임용된 실력 있는 선생님들께 수업을 듣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중에 식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좀 부모님이 그리워하는 게 바로 밥이죠. 집밥이죠. 부모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좀 먹는 즐거움은 있어야겠다 싶어서 기호식으로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기호식으로 배정이 됐는데요. 아침을 보시면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시리얼, 죽이 선택적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점심은 중식이나 양식, 면 종류가 기호식으로 월별로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샐러드팩 두 가지 종류가 선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일단은 먹는 낙이라도 있게 5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학습에 대한 공간 부분인데요. 일단은 정규 수업은 남녀 합반이고 그리고 교실에서 수업을 합니다. 자습은 독서실로 이동하는데 남학생 독서실과 여학생 독서실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녀 구분해서 독서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저희 학원에서 큰 대강당에서 인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PC로도 가능하고 태블릿도 가능합니다. 천장이 높고 거리감이 좀 있어서 좀 쾌적하게 인강을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용인종로에 대한 어떤 특별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윈터스쿨을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실력 향상을 통해서 성적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학생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저희 학원만의 특별함 그리고 이후에 설명할 수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선배들은 그걸 통해서 충분한 결과물을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윈터스쿨을 통해서 특별한 성공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들어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후부터는 유찬주 상담실장이 수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종로학원 유찬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윈터스쿨의 수업 내용과 학원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종로 윈터스쿨의 수업은 모든 과목이 수능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수업은 학생들이 자습 시간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수업 시간은 국어의 경우 공통과목 6시간, 선택과목인 화작과 엄매 각각 2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수학은 공통과목인 수원과 수투는 각각 4시간, 선택과목인 미적, 기하, 확통은 각 6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수학은 학교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서 충분한 선행과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어는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5시간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탐구 과목은 학생마다 2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각 3시간씩의 수업이 있습니다. 한국사의 경우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이 열리지만 필수 수업이 아닌 선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용인종로 윈터스쿨의 특징은 과목별로 심화 선택 수업이 열리며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수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화 선택 수업에 대한 내용은 과목별 수업 내용을 설명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식사 시간 이후 20분씩 2번의 테스트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의 테스트는 과목마다 복습하는 데 의미가 있고 자투리 시간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과목별 수업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어 수업은 그동안 학교에서 내신을 준비하며 배운 내용을 수능에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먼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개인별 약점을 체크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기회를 가집니다. 수능에서의 고득점을 위해 학생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경제나 법, 과학이나 기술 지문 등을 실전 대비합니다. 국어의 심화 선택 수업은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에 특강이 열리게 되며 원할 경우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고전 시가와 소설 또는 현대시와 소설, 독서 출제의 원리와 실전 등의 특강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장 걱정거리인 수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업은 진도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상위권 학생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심화 개념을 중심으로 수업하고 학생의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둡니다. 공통수학의 경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수능의 핵심 유형을 파악하고 실전 대비 연습을 합니다. 선택 과목은 충분한 개념 수업과 심화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심화 선택 수업은 수원과 수투 중심으로 열리고 만점을 위한 실전 대비 스킬과 중킬러, 킬러 문항 대비 사고력 훈련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영어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수능 영어 중심으로 구문, 독해, 어휘로 세분화시켜 수업을 진행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을 연습하고 1등급을 위한 킬러 문제 접근법을 집중 훈련합니다. 어휘는 수능과 평가원의 필수 어휘를 빈도수별로 분석하여 실전에 최적화된 어휘를 제공합니다. 심화 선택 수업은 수능 어법 특강 위주로 개설되며 기출 어법, 유형 정리와 풀이 과정을 집중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탐구와 한국사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목은 사탐의 경우 선택 학생이 많은 생윤과 사문, 한지와 윤사가 개설되고
과탐은 2과목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학생마다 2개 과목씩 선택이 가능하며 일주일에 각 3시간씩 수업합니다. 한국사 수업은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고 일주일에 2시간 수업합니다. 윈터스쿨 5주 동안 탐구와 한국사는 수능의 출제 빈도가 높은 필수 단원을 중심으로 수업합니다. 다음은 윈터스쿨 기간 중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학생들의 기숙사 청소와 세탁은 학원의 위아반 선생님들께서 해주십니다. 숙소 청소는 매일, 세탁은 일주일에 2번 해주십니다. 기숙학원에서의 먹거리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용인종로의 식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든 메뉴는 학생들의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최대한 취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윈터스쿨의 최종 평가 모의고사 날에는 특별식으로 뷔페나 피자 치킨데이도 열립니다. 학원 내는 항상 철저한 방역과 소독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학원 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원 생활 중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선생님 인솔하에 근처에서 진료 가능하며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처 응급실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인종로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일요일 기상은 평일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고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는 1시간 반씩 자유시간이 있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보다는 빡빡한 일과지만 수업과 자습 시간이 적절히 섞여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습은 독서실의 개인 좌석에서 진행됩니다. 독서실에는 관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고 면학 분위기 유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하십니다. 일단 학원에 들어오면 핸드폰은 보관함에 맡기게 되고 퇴소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학원의 콜렉트콜 전화로 정해진 시간에 부모님께만 가능하며 학원 내 매점을 이용하거나 외부 교재 구입을 원할 때 필요한 용돈은 원내의 ATM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인종로는 윈터스쿨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이 계획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는 뜻깊은 겨울방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주간의 치열했던 시간이 학교로 돌아가 오랜 시간 도움이 되고 스스로 만들어낸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17년 노하우로 축적된 용인종로의 최상의 프로그램과 꼼꼼한 관리로 최고의 결과를 내는 시간을 만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노력, 몇 번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몇 번이 될지 모르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노력이 방법이 되고 노력이 희망이 되어 그 노력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향합니다. 공부의 습관을 만드는 성적 향상 프로젝트 용인 종로학원. 예, 저는 2014년 3월부터 종로학원에서 공부해서 2015년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송현근입니다. 예, 조선해양공학은 크게 보면 기계공학의 한 분야로 선박이나 해양 위에 이제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재수 시절 때 이제 제가 2년 동안 다른 공부를 하다가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돼서 거의 국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했던 과목들의 경우에는 학과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따라잡으려고 노력했고,
하루나 뭐 한 달 정도 목표를 상세하게 설정한 다음에 그날 아니면 그달 완벽하게 이해할 과목들을 설정해서 공부를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재수할 때 당시 첫 시험이 몇 점 정도 나왔었어요? 제가 3월 달 들어가서 3월 첫 모의고사 쳤을 때가 280점대 정도가 나왔어요, 총점이. 합격할 때는 이제 390점대가 나왔었죠. 그럼 한 몇 점 정도 오르죠? 100점 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3, 4, 5월까지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6월달 날씨가 더워지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운동장 나가서 한 10분, 20분 정도 꾸준하게 조깅이라든지 가볍게 뛰어서 체력 관리를 했던 게 제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운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공에 막 입문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대학 생활에 열심히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엔지니어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저는 슬럼프가 수험 생활 중간에 갑자기 한번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남들보다 좀 뒤처져서 시작한 부분이나 그런 점에서 많이 제가 감정 기복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학과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다 제 입장에 공감해주고 다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제가 마음을 잘 추스르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마지막으로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모두가 많이 힘들고 지금 부담감도 많이 심하실 테고 할 텐데 자신의 목표만 향해서 공부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많이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잘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 4과목 만점자 최련입니다. 저는 현재 경제학부에 다니고 있는데 경제학부는 사회과학 대학에 속해 있지만 가장 이과적인 수학을 많이 쓰는 학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제학부에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과목을 꼽는다면 수학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제 생각에는 경제학부에서 배우는 경제학에도 충분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학에 자신이 없거나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경제학에 흥미가 있다면 충분히 수학을 배울 수 있으니까 경제학부에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었는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보통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풀었던 문제는 다시 보지 않고 그냥 새로운 문제만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이 푼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두세 번 보고 다시 풀어보는 것이 훨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역 시절에 자기가 가장 부족했던 과목은 어떤 과목이었어요? 저는 국어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재수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도 국어의 성적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초점을 두었었어요. 기본서를 꼼꼼하게 한 3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회독 정도 하고 그 후에는 기출문제 15개년 이렇게 15개년 기출문제를 두세 번 반복해서 풀면서 국어 성적이 이제 꾸준하게 계속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지칠 때가 있는데 지치게 되었을 때 꾸준한 운동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수를
기숙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일과 끝나기 전에 30분 전쯤에 운동장에서 한 2-30분 정도 가볍게 뛰면서 체력을 계속 보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라서 현재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이고요. 공인회계사 졸업하고 공인회계사가 된 후에는 이제 제가 더 관심이 있는 분야, 뭐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쪽으로도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이제 보통 학생들이 1년이라는 수험 생활을 계속 공부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지치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듯이 저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7, 8월 넘어가면서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될 때 그때 저도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왔을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한 2-3권 정도의 소설책을 가볍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격려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 않거든요. 짧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충분히 다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수능 결과는 절대 1년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충분히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